네, 안녕하세요. 메가로스의 중계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세현입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현대소설 작품 중에서 박태원 작가의 골모간 작품을 해설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오답률 2위, 10위, 13위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던 지문입니다. 네, 이 지문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대소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소설 작품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비문학 독서지문을 몇 개 같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제재별로도 인문지문, 독서지문, 그 다음 법지문 가지고 각각 지문별로 어떤 거를 중심으로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법지문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보에 좀 관심을 갖고 또는 중점적으로 독해를 하기로 했었죠. 그쵸? 법이라면 요건과 효과가 등장할 것이다. 그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인문지문이라면 누군가의 주장이 나올 텐데 그 주장을 중심으로 가장 상위 정보로 체크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소설도 우리가 문학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학교에서도 배우다 보니까 아는 게 좀 많긴 하죠. 자, 현대소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설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주제, 구성, 문체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배워왔고 지식도 많은 상태긴 한데, 우리가 수능이라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상황에 갔을 때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비문학 독서지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취했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탁탁탁 독해를 해나가야 될 텐데, 과연 현대소설은 그럼 뭘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해설강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현대소설도 결국 정보 이해 싸움이다. 그럼 소설도 뭐랑 크게 다르지 않냐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독서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독서 영역도 갈래별로 뭔가 특징이 독서 영역도 제재별로 특성이 좀 달랐던 것처럼 현대소설은 문학작품이니까 예를 풀 때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하겠지만 본질은 결국 정보 이해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 본질은 독서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지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는 현대소설 읽을 때 뭘 중심으로 독해를 할 거냐면 계속 많이 강조했던 거죠. 상위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를 해나갈 거다. 근데 우리가 뭐를 상위 정보로 체크할 거냐, 이게 좀 문제죠. 그렇죠? 제가 말했던 현대소설의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을 거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좀 다를 테지만,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면 현대소설은 뭘 중심으로 독해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인물 중심으로 독해하면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다른 것들 중요한 거 많지만 인물 중심으로 독해하면 다 파악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소설의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 중요하죠. 배경 출제됩니다. 선지에 등장하는데 그 배경도 인물이 없는 배경은 의미가 없죠. 인물이 그 공간에 갔냐 또는 그 공간을 쳐다봤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결국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읽어 내려가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 즉 갈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없는 갈등의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인물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오늘 문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소설은 그냥 정보를 찾아가지고 정보 찾기를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 선지에 대입해가지고 이 말이 여기 본문에 있으니까 선지에 이게 똑같이 있네, 맞네, 이렇게 넘어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 찾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독서지문에서도 눈으로 이렇게 찾아 푸는 건 이제 잘 안 됐잖아요. 정보 찾기가 아니라 결국 정보를 이해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정보 이해라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정보를 이해해가면서 읽으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드리려고 하고, 이걸 해설 강의 끝났을 때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오늘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28번 문항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고 소설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9번 같은 경우는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이렇게 독해 나가시면 되겠죠. 다음 30번 이게 이 시험 전체 오답률 2위였던 문항인데 오답률이 무려 70%에 달하고 특히나 정답이 1번에 있었는데 이걸 정보 찾기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1번에서 답을 못 내고 빽빽이를 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이 없네 하고 그래서 시간 소모가 좀 있었겠죠. 다음으로 31번 문항은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부터 니은을 이해해봐라 이런 문제고 이런 문항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어줘야겠죠. 보기를 읽은 다음에 기억에서 한번, 니은에서 한번, 디귿에서 한번 이렇게 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 건데 결국 시점에 대한 설명이 좀 주가 되거든요. 근데 시점에 대한 걸 오늘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수능장에 가는 수준이라면 사실 이 정도 시점에 대한 이해는 있을 거거든요. 그걸 있다고 치고 제가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요. 끊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초점화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 강의를 딱 끄시고 소설의 시점부터 공부해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인물 중심 독해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소설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물 중심 독해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그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이 지문을 공부하는 건 저는 아직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점 공부 그리고 소설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거죠. 자, 서술자라는 존재가 우리 소설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으로 서술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하기도 한대요. 그 말은 자신의 시선은 인물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앞에서는 지금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서술한다는 뜻이고 뒤에 보시면 인물의 시점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가 기출 공부가 좀 돼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화산떼기 작품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화산떼기 작품을 좀 기억해보면 그 작품도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때 서술자의 시점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시험에서는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제시한 다음에 자, 이 중에 시선이 다른 걸 골라봐. 즉 4개는 서술자의 시선, 하나는 인물의 시선 또는 4개는 인물의 시선, 하나는 서술자의 시선이니까 다른 걸 찾아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 수능은 좀 다르죠. 이 두 방식이 겹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가의 시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시선이 드러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이 겹쳐서 등장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잘 살펴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됐겠죠. 자, 이때 앞에 걸 다시 받는 표현입니다.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둔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요. 이러한 기법은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해준다. 자, 정보를 크게 두 가지 줬습니다. 이 작품에서 쉼표를 많이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서술 방식이 첫 번째죠.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정답 소지를 먼저 살펴보면 정답 2번인데 보기랑 배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본문과의 내용상에서 상이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이렇게 되고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볼게요.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자, 우리가 뭘 중심으로 독해하자고 했냐면 인물 중심으로 독해를 하자고 했죠. 네, 원래 평가원에서는 인물 중심 독해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좀 어려운 작품이다라고 하면 앞에 상황을 줄거리로 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이유는 앞에 줄거리가 제시되지 않고 다짜고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정보 없이 다짜고짜 글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해봤죠. 앞선 줄거리 또는 요약된 거 없이 그냥 바로 글로 들어가는 연습. 어디서 많이 했죠? 독서에서 많이 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독서 지문을 생각하면서 초반에 내가 정보를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분명 출제자는 뒤에서 알려줄 거야. 그 정보들을 연결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오늘의 목적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인물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더라도 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정보가 연결될 거야. 즉 인물들의 관계가 파악될 거고 성격을 파악할 거고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 독해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물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자,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지 별표 쳐져 있고 뜻이 주어져 있잖아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그 와중에 부잣집이라는 거죠. 자,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자, 갑순이 할머니가 또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갑득이 어미는 또 인물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정보가 없으니까 계속 읽어볼게.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둥하진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 뭐 역성이 무슨 단어예요? 이런 거에 중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읽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들 모녀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갑득이 어미 입장에서 그들 모녀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건 이게 누굴 표현하는 지칭하는 표현이냐면 정의와 갑순이 할머니를 지칭하는 표현이겠다.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들 모녀는 정의와 갑순이 할머니인가 보다. 그 다음에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의 마음의 준비가 있었대. 이 인물의 심리죠.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 여기서 만약에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잡을 수 있죠.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얘랑 말하고 있던 사람이 정이니까 갑순이 할머니의 딸이 정이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억.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뭘 하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숨었고, 콤마, 온, 콤마, 글쎄, 콤마. 아까 보기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쉼표의 사용.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갑순이 할머니가 자신의 딸인 정의한테 하는 말이죠. 이 정보를 계속 연결하면서 읽으면 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계속 체크해볼게요. 인물. 갑득이 어미. 자, 또 갑득이 어미 다시.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자, 이런 게 좀 힌트죠. 당장에는 귀에 솔깃했대.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거니까.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누가 깨달아요? 갑득이 어미가 깨닫는 거죠. 갑득이 어미가 깨달아 보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야. 갑득이 어미의 판단이죠.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자, 뒤에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솔깃했는데 들어간 것에는 닌, 그 되지 못한 행랑것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것이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물로 치자면, 그쵸, 갑득이 어미가 하는 거죠. 앞에 갑득이 어미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누구의 생각일 수도 있냐면 서술자의 판단일 수도 있죠. 이건 지금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점이 겹쳐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오답률이 가장 정답이었던 3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서술자의 시선과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났다. 여기까지 인정할 만한 거야.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 자,
서술자가 거리를 둔다는 표현도 보기랑은 배치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인데 여기서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냐. 즉 여기서 갑순이 할머니가 상황을 잘못 인지했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그 앞에서는 자기 딸을 혼낸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야 그런 야 그럼 배우지도 못한 것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죠. 자기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인지한 거니까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걸 여기서 잡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보고하는데 컴마가 여기 있으면 좀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그쵸?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 새로운 인물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째째째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요. 자 그럼 계속 무슨 상황이냐면 저기죠 갑순이 할머니랑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을뜨기 녀석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얘가 들으니까 집주름 영감이 얘기를 들었대. 그 지칭하는 거니까 앞에 얘기겠죠?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애가. 제가 지칭하는 게 누굴까? 정이겠죠. 그쵸? 딸이 야 걔 분별은 있을 놈인데 상껏하고 욕적을 하고 그랬다고? 아유 참 째째째 이렇게 혀를 찼대. 그러니까 늙은 마누라가 또 마주 앉아서 동의를 했겠죠. 아까도 딸한테 뭐라고 했는데 남편도 와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30번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인데 1번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친구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 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자기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인물 중심으로 상황적으로 얘기했을 때 완전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걸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오답률 2위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체 왜 여기서 오답률이 높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X를 그어버린 거죠. 여기서. 아니 선생님 방금 읽었잖아요. 집주름 영감이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분별 없다고 탓했다고 하니까 아닌 거죠. 분별 있다고 했는데. 그쵸? 지금 학생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정보 찾기 싸움 한 거죠. 분별 있다. 분별 없다. 근데 사실 이 말의 상황적인 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걔도 그만 이놈이 원래는 참 분별이 있을 아이인데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왜 하고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해해봤을 때 원래는 분별이 있는데 지금은 분별 없게 행동했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을 분별 없다고 탓했다라는 선지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지를 처음 대했을 때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정보 찾아서 자기 잘 찾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30번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좀 그냥 정보를 찾아서 푸는 학생들을 틀리게 만드는 그런 선지를 이제 출제한다는 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쌈을 허두래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다음 디귿 그리고 휴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렸대요. 그럼 대문 밖에 지금 누가 있을 거냐면 을뜨기 녀석이 좀 듣고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대. 중략 부분 이후에 뭘 또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용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략 부분에 대체 얼마만큼의 중략 부분 쪽에 줄거리로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략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역시나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략 부분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냐? 요걸 중심으로 체크해봐야 돼요. 여기서 양서방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정리한 정보와 비교했을 때 양서방이 대체 어떤 관계로 이 인물들 사이에 들어가지? 요걸 좀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읽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대요.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관해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도 제인자걸. 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늙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늙은이가 누굴 지칭하는지 뒤에 가서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대. 누가? 앞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양서방의 생각이죠.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대. 그래, 그런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여세요. 누가?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봐도 애가 좀 소심한 성격인 게 느껴지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고 그런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막 덜그덕거렸대. 그 다음에 을뜨기한테 아까 나왔던 인물이다. 중요하기 전에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해 버렸대요. 자, 인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갔을 때 중략 이전과 중략 이후에 양서방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질까 싶었더니 역시나 그런 건 아니야. 분명 연관이 있을 거라는 관점 하에서는. 자, 그러면 을뜨기가 누군지 이제 등장한 거죠. 을뜨기 아빠가 누구였던 거야? 양서방이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쭉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라고 했으니까 갑득이 어미가 을뜨기 어미기도 한 것 같고 을뜨기와 갑득이는 모모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형제지간이겠죠. 근데 뒷간에 갇히게 만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갑순이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사이가 좀 안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그것도 저 할머니가 한 짓이야 라고 단정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A 부분 가볼게요. 자, 아니 그래 애엄을 비우면 어떻게는 못해서 더러운 뒷간 속에다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라고 다짜고짜 이제 뭐라고 하는 상황이죠. 하고 혼자 흥분을 했대. 갑순이 할머니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서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가면서 괜한 소리 하나 모르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C에서 아직도 모르긴 왜 모르냐 다 일부러 알고서 한 거지. 잠수를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뭐라고 한 상황. 하고 갑자기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고 했는데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갑순이 할머니께서 일부러 그랬겠느냐 노인이라서 귀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서방 이 사람 남편인데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머뭇거리다가 태도 자물쇠를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내가 소리를 못 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해. 이게 심리죠. 갑자기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집주름집 마누라가 누구겠어요? 갑순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물들 간의 정보를 연결해서 판단하면 갑순이 할머니. 좀 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러니까 뭐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점점점점 하면서 양서방의 말로 이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오답률이 꽤 높긴 한데 아마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충 풀어가지고 이제 2번이 나와서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소리가 마당까지 다 들렸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웃에 노출돼 있었고 그걸 누가 또 듣고 있었냐면 을뜨기 녀석이 듣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을뜨기 녀석이 아들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 아들이 또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인물들의 속내가 드러난다가 맞는 선지가 될 거고. 다음 29번도 보시면 틀린 건 A까지는 맞아요.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는 건 맞는데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여기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다. 저 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또 4번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30번 문제. 아까 답은 체크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집주름 영감이 다른 행동을 분별 없다고 탓한 이유. 이게 정보 찾기로서는 틀린 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접근하면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았던 4번을 보시면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또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양서방이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이런 것도 써있고 얘가 되게 겸연쩍어 하면서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덤덤한 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번 문제도 우리가 아까 풀었는데 겹쳐 나타나는 건 맞다. 그러나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다. 내용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 문제에서 오답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중점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른 소설 문항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